용감무쌍 용수정 드라마 결말을 예상해봅니다. 근데요, 왕할머니 자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봤어요. 하민이는 주우진과 함께 황재림의 병문안을 갔다가 황재림이 깨어난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주우진은 혼자 힘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려운 일이 너무 많다면서 황재림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는데 황재림은 주우진의 모습에 측은함을 느끼며 바라보았고 하민이는 순간 황재림의 눈과 마주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용수정은 하민이가 잘못 본 것일 거라고 생각했고 여의주 역시 하민이가 황재림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 것이라 추측하였습니다. 황재림은 마성그룹 내에서 민경화 회장 해임안이 부결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분노가 일어나 자신이 깨어난 것을 더 이상 비밀로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는데요. 이영애도 주치의의 급작스런 연락을 받고 달려왔고 황재림은 가족들 앞에 건강하게 일어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켈리정도 찾았고 황재림 회장도 일어났으니 용수정의 복수는 이제 막힐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민경화는 최애라의 도움을 받으며 용수정의 공격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용수정과 여의주는 어차피 탄론할 죄를 감춰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며 장명철을 찾아와 자백을 강요하였는데 장명철은 바깥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혼란이 오는 중이었습니다. 최애라는 금한양이 마성가에서 골드바를 발견하자 용수정이 900억 비자금을 골드바로 바꿔치기 한 것이라며 경찰에 공금 횡령죄로 고발을 하였는데 오히려 이 일은 장명철의 죄를 더욱 확실히 드러나게 해주었습니다. 켈리정은 골드바에 자신의 필체를 그대로 딴 이니셜을 새겨 넣었었는데 용수정은 장명철에 의해 도난당한 켈리정의 골드바를 찾아달라고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황이라 장명철을 정식으로 기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수정은 장명철에게 최애라가 골드바를 모두 경찰에 넘겨버렸다는 말을 하면서 최애라가 장명철은 꺼내주기는커녕 완전히 민경화의 수종 노릇을 하고 있다고 전하며 약을 올렸고 켈리정의 수사에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장명철은 민경화까지 사건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최애라의 말을 듣고 켈리정의 납치 사건을 나비서의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면서 민경화가 자신을 꺼내주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애라가 오히려 중간에서 일을 그르치고 있으니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의주는 나비서를 찾아가 장명철이 단독 범행이라고 자백한 것을 얘기하자 장명철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 나비서는 자신이 입만 열면 장명철의 혐의는 늘어날 것이라면 여의주 편을 확실하게 들어줘서 장명철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최애라는 금한양이 찾아낸 골드바가 켈리정인 것인 줄은 모르고 용수정을 걸고 넘어진 것이었는데 용수정이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그렇게 당당했던 이유를 알고 나니 골드바를 이용한 것을 후회했고 만약 일이 잘못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장명철에게 다 뒤집어 씌울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처자식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장명철이 민경화와 결혼하겠다고 할 때부터 최애라는 장명철을 더 이상 아버지로 생각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장명철을 이용해 민경화까지 휘두르려고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장명철의 안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장명철이 훔친 골드바를 손수 경찰에 갖다 바친 꼴이 되었으니 자기 꾀에 넘어간 것을 최애라도 느끼고 있었는데 용수정은 장명철을 정식 기소를 하면서도 최애라는 그냥 두었고 민경화의 하수 노릇을 하고 있는 최애라를 더 써먹기로 하였습니다. 민경화는 회장 해임안이 부결되고 이사들도 다시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자 최애라의 공을 높이 사서 비서실장 자리를 내어주었는데 최애라는 용수정에 의해 언제 파멸할지도 모르면서 고작 실장 정도에 만족하지는 않는다며 더 큰 욕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민경화는 최애라에게 일시적으로 의지하는 것일 뿐 더 큰 자리를 내줄 마음은 없었고 오히려 최애라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주우진을 다시 포섭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경화는 회장직을 찾은 김해 주우진에게 얼마 살지 못할 여의주에게서 등을 돌리라고 설득을 했는데 주우진은 진심이 섞이지 않은 민경화의 말에 질린 상태였고 민경화를 끌어내리는 것이 쉽지 않자 황재림 앞에 눈물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우진이 이미 전과는 다른 착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영애로부터 틈틈이 들었을 황재림은 주우진이 힘들어하는 것에 마음이 아팠고 사악한 민경화가 자신을 밀어서 사지로 몰게 한 것도 모자라 회장 자리를 꿰차고 놔주지 않는 것을 보니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황재림은 주치의를 불러 자신의 상태를 가족에게 알리기로 결정을 하였고 주치의도 정말 황재림의 몸 상태가 아직 좋지 않으면 만류했을 것이지만 앞으로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으니 동의를 하였습니다. 황재림은 하민이의 눈까지 속이면서 연기를 계속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중인데 뜻밖의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명철은 주우진이 주는 약을 먹고 민경화가 시력이 악화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경화는 원래 황반변성이라는 병이 있었고 그 병은 시야가 좁아지는 불편함은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민경화는 건강 문제로 회장에서 해임될 만큼 시력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민경화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돌아오면 장명철이 마성가에 금한양을 심어놓은 것이 들키게 되고 최애라가 눈 감아준 것까지 민경화가 알게 돼서 민경화와 최애라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장명철은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고 일러두었지만 과연 최애라가 자신의 속셈을 언제까지 민경화에게 들키지 않고 버틸지 알 수 없는데요. 가정부로 심어놓은 금한양의 가벼운 언행 때문에 금방 들키고 말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민경화가 시력이 좋아지지 못하도록 최애라도 주우진처럼 민경화에게 나쁜 약을 몰래 먹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한양은 하민이 방에서 발견한 골드바를 하나도 챙기지 못한 것에 후회가 막심한데 아니 헤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많은 금덩이를 홀라당 경찰에 넘겨버리다니. 딱 하나만 챙겨두고 모른 척 할걸. 내가 또 언제 그런 횡재를 해보겠어? 생각할수록 아까워 죽겠네. 처자식이 배골마도 모른 척하고 금덩이 숨겨놓은 인간이나 이 엄마 속은 모르고 경찰에 신고하는 딸내미나 내가 정말 인생을 헛살아도 보통 헛산 것이 아니야. 아직도 그 금덩이 깨문 것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자식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아야 해. 이러다가 늙음하게 돈 한 푼 없이 거리로 나앉는 건 아닌가 몰라. 헤라가 무슨 일을 꾸며도 아주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집은 또 왜 내놓은 거야?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러는 건가? 아님 더 좋은 집으로 가려는 건가? 언제는 마성가에서 평생을 산다고 하더니 그것도 물 건너 갈 모양이네. 아니 금덩이는 헤라가 갖다 바쳤는데 민경화 저 여자가 곧 신봉사 눈뜨듯이 뜬다는 건 어느 나라 법칙이야? 아주 내 속이 뒤집어진다 뒤집어져. 안 되겠다. 내가 장명철이를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든지 해야지. 금한양은 장명철이 또 숨겨놓은 골드바가 없는지 물어보러 가는데요. 이봐 장명철이. 그 안에 있기가 편하셔? 나도 전에 있어봤지만 좀이 쑤셔서 못 살겠더라고. 나도 그런데 너는 오죽하겠어? 하자 장명철은 지금 약 올리려고 나 찾아온 거야? 골드바 찾아낸 거 너라며. 너는 왜 그걸 헤라한테 말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 장명철이 화를 내자 금한양은 어머머머 이 양반이 지금 화를 낼 사람은 난데 왜 이래? 그런 거 생겼으면 조강지처인 나부터 챙겼어야지. 그거 가지고 민경화 그 여자랑 둘만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작정이었어? 도대체 IQ가 몇이야? 그렇게 당하고도 그 여자 생각뿐이지. 하자 장명철은 그건 민경화도 모르는 거였어. 헤라가 괜히 이 일 들쳐가지고 민경화가 날 더 못 믿게 됐잖아. 하자 금한양은 그 여자는 원래 자네를 안 믿었네. 당신 관상이 딱 못 믿을 인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뭘 바라는 거야? 진작에 그게 어디서 어떻게 생긴 물건이다 하고 나한테 소상히 얘기를 해줬으면 헤라한테도 안 들키고 잘 간수를 해줬지. 뭐도 쿵짝이 맞아야 한다는데
도통 장명철이 너랑은 옛날부터 쿵짝이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나마 하나 맞아서 나온 게 헤라지만 헤라만 믿고 있다가는 너도 나도 늙어서 죽도 못 얻어먹게 생겼다고 하는데 장명철은 헤라가 민경아 편에 완전히 기울었다고 하던데 나는 언제 꺼내줄 생각이래? 하고 묻자 그만양은 허이고 금덩이를 경찰에 자진 납부한 딸내미도 딸내미라고 믿는 네가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냐? 헤라는 아무도 안 믿는데 헤라가 그렇게 목매달고 좋아하던 주우진도 안 믿고 민경아도 지금 믿는 척하는 거 너도 다 알잖아. 헤라는 너랑도 엮이기 싫어한다고. 이번에 민경아 그 여자 일 잘 도와줘서 실장 자리 꿰차긴 했는데 나도 내 딸이지만 헤라 마음을 모르겠어. 이제부턴 나도 내 인생 살려고 너 찾아온 거야. 장명철이 우리 윈윈 하자. 나는 너 돕고 너도 나 도와주고 말이야. 너 솔직히 하민이 방에 있는 금덩이가 전부는 아닐 거 아니야? 어디 떠 짱박아 놓은 금덩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 내가 그거는 헤라한테 말 안 하고 너랑 나 딱 둘만의 비밀로 할 테니까 나 믿고 다 얘기해도 돼. 내가 그거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 너를 빼내줄 테니 말이야. 요즘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거 어딨냐? 아무리 철벽 같은 형사라도 그거 한 덩이면 혹하고 너 풀어줄 거야. 내가 잘 구슬려 볼 테니까 어딨는지 말만 해. 내 입은 지금 이 시간 후부터 지퍼 딱 채울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말이야. 하자 장명철은 아주 모녀가 쌍으로 날 무기징역 때리고 싶어서 야단났구만. 나는 먹고 죽을래도 골드바 더 없으니 기대하지 마라. 용수정 집 장독 찾아보며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걸리면 끝장이야. 하자 그만양은 그게 용수정 집에서 훔친 거였어? 나도 한번 가볼까나? 하며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한편 황재림은 오랜만에 가족들 앞에 서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아이고 내 귀한 손주들. 그동안 맘고생 많았지?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며 지냈는지는 말 안 해도 다 알 것 같구나. 민경아 그 사악한 것이 마성가를 이렇게 어지럽히다니.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구나. 나는 그 애가 그런 사람인 줄 진작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우진이를 걱정했었다. 그런데 우진이도 그 여자 속셈을 알게 되었고 너희들이 이제 한마음이 되었으니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그 애를 내쫓는 건 일도 아니다마는 언제 나도 이렇게 쇠약해졌는지 너희들에게 힘이 못 되어주는 것 같아 속이 상하는구나. 황재림이 말하자 용수정은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회장님이 이렇게 저희와 다시 말씀 나누실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걸요. 저희들에겐 회장님은 항상 더울 때 햇빛 가려주시고 비 올 때 숨을 수 있는 큰 나무나 마찬가지인걸요. 회복하신 거 정말 기쁘고 감사드려요. 하자 황재림은 그렇게 생각한다니 내가 더 고맙구나. 나를 기다려준 너희들에게 나는 보답을 하고 싶어. 내가 누워있는 동안 마성그룹이 아주 시끄러웠던 모양인데 말이야. 하자 여의주는 할머니는 아무 걱정 마시고 더 건강해지시면 돼요. 민경아 그 여자는 우리가 다 처리할 테니까요. 하자 황재림은 아니야. 민경아가 지금 저 난리를 치는 것은 내 탓도 커. 진작에 싹을 잘라버렸어야 하는 건데 말이다. 하나를 주면 둘을 욕심내는 사람한테 내가 너무 많은 걸 쥐어줘서 그걸 놓지 못해서 저러고 있는 것이란다. 황재림은 용수정을 불러 조용히 물어보는데요. 자네 우리 의주랑 결혼을 했다면서? 내가 자네를 처음에는 우준이랑도 안 되고 의주랑도 안 된다고 반대를 좀 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거 사과할 시간 없이 세상 뜨는가 싶었는데 지금이라도 자네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자 용수정은 회장님 용서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해요. 더 잘 보살펴 드려야 했는데 말이에요. 하자 황재림은 민경아가 저 자리에 있으면 누구보다도 자네가 많이 맘고생할 거란 거 알고 있어. 자네를 많이 괴롭혔던 사람인데 지금은 더 하겠지. 그동안 힘들지 않았어?
하고 묻는데 용수정은 아니에요, 회장님. 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회장님만 이렇게 제 손 잡아주시면 누가 괴롭혀도 전 다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회장님 꼭 닮은 의주가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회장님이 쓰러지시던 날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날 왜 쓰러지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용수정은 자신이 짐작하고 있는 일이 그날 있었던 것이 맞나 물어보는데 황재림은 그날 내 서재에 장명철과 민경아가 몰래 들어가 있었어. 내가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나가지 않았었는데 그날 나한테 두 사람이 딱 걸린 거지 뭐야. 이놈들이 뭘 훔치다가 나한테 들키니 나한테 몹쓸 짓을 하고 만 게야. 나는 아직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그것들한테 천벌을 내리고 싶어. 나도 언젠가는 그것들이 날 해칠 거 알고 의주한테 모든 걸 위임해 두었는데 민경아 그 몹쓸 것이 그새 아주 다 집어 삼켜버리고 말았구만. 천하의 나쁜 것들. 하자 용수정은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회장님 목까지 합쳐서 그 여자 벌 줄 거예요. 하자 황재림은 자네 계획이 뭐야? 자네가 그 여자한테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나? 혹시 내가 할 몫이 있겠나?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네. 하자 용수정은 회장님 감사해요. 이미 저를 도와주신 거나 다름없으세요. 용수정은 황재림이 이제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자 민경화를 내치는데 더욱 기운이 납니다. 한편 마성그룹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지게 되었는데 용수정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민경화를 공격하려고 계획을 짭니다. 기념행사이니만큼 많은 기자들과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들 텐데요. 민경화는 회장 해임안이 부결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생각에 부풀어 있지만 용수정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민경화의 최대 약점을 폭로해버릴 것입니다. 민경화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사람을 살인한 것이니 용수정은 정지우와 용장원을 죽인 증거를 사람들 앞에 공개를 해버리고 말 텐데요. 이제 회차가 막바지에 다다랐으니 민경화가 하루하루 용수정에게 당하는 전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주우진에게 약을 먹여서 회장 자리를 뺏고 황재림을 쓰러뜨려서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죄까지 언론에 폭로하게 될 것인데요. 기념행사장에 황재림이 나타나면서 민경화의 죄를 직접 묻게 됩니다. 민경화가 궁지에 몰렸으니 장명철과 최애라의 죄도 드러날 것인데요. 용수정은 최애라가 엄마 이재인을 불 속에 가두어 죽인 죄를 최종적으로 물으면서 복수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